식사들 하셨습니까? 드디어 여름장마가 왔습니다. 비 피해 없게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쯤에는 솔직히 더워서 오토바이도 접을 때가 되긴 했습니다. 비가 온 후에 습도가 높아져서 더워지기 시작할 때 정말 오토바이 타는 것도 힘들어지죠. 진짜 오토바이에 올라앉아 있으면 아스팔트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딱 이맘때쯤이죠. 다들 시원하게 옷 입는다고 반팔 입고 오토바이 타는 분들 간혹 보이는데 요즘 좋은 메쉬 라이딩 자켓 많습니다. 안전하게 자켓 입고 자켓 보호대 빼면 시원하다고 절대 빼지 말고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일하기 전에 방염 대책 잘 하시고 갈증 나기 전에 물 마셔서 탈진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마실 때 식염 포도당이나 소금 알약 꼭 드시고 일하셔서 열사병이나 일사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이 열사병이나 일사병 걸리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몸이 덜 적응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더워질 때 더 조심하셔야 하죠. 오늘 이야기는 중년에 오토바이 입문하셔서 막 초보 딱지를 띈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입문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토바이 무게가 제일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전에 타본 것이라고는 CT100, 125cc 이런 것만 타본 것이 전부고 어느 날 갑자기 오토바이 가게를 지나가다가 어딘가에 꽂혀서 가와사키 발칸 750을 덜컹 샀는데 엄청 무거웠다는 기억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무겁고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힘들었죠. 아마도 무게 적응에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막 가지고 노는 데는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고요. 1년 뒤에 할리로 바꾸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탔습니다. 저희 경우는 그랬는데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보고 제 유튜브 댓글을 짐작해 보건데 초보가 느끼는 어려운 점은 대부분 시트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트고는 초보를 벗어나면은 금방 적응하고 문제 될 것이 별로 없는 것인데 초보 때는 사실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이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발가락만 닿아도 잘 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적인 접근성이 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좀 비싸죠.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선택 장애를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오토바이가 막 지르기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좀 사실이기도 하죠. 남의 눈이나 말, 권유, 본인 취향 이런 거 다 고려한다면은 결국에는 눈만 높아져서 쉽게 입문하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것이 당연하고요. 참 이 부분이 어렵죠. 그런데 초보를 벗어나고 중수의 길에 들었으면은 본인의 취향이 확고해지고 어떤 오토바이가 본인에게 잘 맞고 편한지 알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좀 멀고 험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가 얇으신 분들은 더욱 험난한 길을 가거나 본인 취향조차 모르고 무작정 따라다니다 보면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좀 있죠. 셋째, 오토바이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0대 청춘이 아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대부분이 앉았다 일어서거나 높은 계단을 내려갈 때면은 끙 소리가 절로 나는 그런 나이입니다. 무거운 오토바이 세우다 허리 나갈 나이죠. 뿐만 아니라 어디 카페라도 가서 오토바이 빼고 넣을 때 답 없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토바이 오래 탄 친구들 이제는 가벼운 거 타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벼운 오토바이란 쿼터급 정도 되는 경량급으로 가고 싶은데 마음과는 달리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넷째, 수동 클러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동 오토바이 영원한 숙제였던 클러치에 관한 문제는 이제는 자동이 나오면서 많은 걱정은 좀 덜었죠. 자동 클러치 모델들이 메이커마다 출시되고 있고 다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혼다의 DCT와 이 클러치가 독보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증하는 것이 DCT 모델의 판매량이 반증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굴러다니는 오토바이 99%는 수동 클러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역시나 힘듭니다. 클러치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타는 분 중에 할리가 유난히 클러치가 무겁죠. 할리는 왜 유압도 무거운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섯째, 속도에 관한 거부감입니다. 속도는 빨라도 느려도 문제죠. 저배기량은 외곽도로에서 교통 흐름도 못 맞출 정도로 느리고 쿼터급 이상은 속도가 너무 빨라 정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동차로 150km 이상 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일생에 몇 번이나 150km 이상 밟아볼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동차로 150km도 빠른데 오토바이는 더 빠르게 느껴지죠. 오픈 에어링 때문인지 몰라도 훨씬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시트 높이 때문이라도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속도감을 못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나이 때문이라도 입문 초보나 오토바이에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 달리면 안 되는 속도도 있기도 하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렇게 달리다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수 이상 되면은 110km는 빠른 속도가 아니라고도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무조건 라이딩 나가면은 한 번은 땡겨보는 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그 속도로 쭉 달리는 항속 속도일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본인의 취향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보는 이런 간단한 본인의 취향을 빨리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취향을 빨리 파악하는 길, 기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변을 해야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본인의 취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기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의 생초보 입문. 오토바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고민이 되는 시간일 겁니다. 누가 주위에서 뽐뿌 넣어서 입문하는 경우는 어드바이스라도 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디 인터넷 정보나 유튜브를 보고 정보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업체가 주도하는 리뷰라서 뭐 이거 사야 한다 저거 사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매번 신차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차를 살 경우에는 나중에 처분하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상황별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오토바이를 계속 탈지 말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남들이 오토바이 많이 탄다고 하니까 발 들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골프나 다른 취미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출혈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고 오토바이를 알아보는 경우도 좋은 선택이죠. 다만 배달용으로 사용했던 스쿠터는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선택으로 혼다 슈퍼커브 정도가 1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고 타다가 다시 팔아도 10에서 20만원 정도 손해보시면은 금방 잘 팔리는 기종입니다. 이 정도면 입문해서 오토바이를 익히기에는 충분한 기종이죠. 내가 오토바이가 꼭 타고 싶다. 반드시 나는 탄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입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맘 잡고 각 잡고 진짜 오토바이 오래 타고 싶은 경우라면은 어차피 수동을 탈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은 쿼터급으로 거래가 잘 되는 수동 오토바이를 알아보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일단은 저배기량이 답답함도 별로 없고 본격적으로 달리기도 가능한 그런 기종이 쿼터급 기종입니다. 어차피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고배기량으로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쿼터가 무게나 속도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좋습니다. 그래서 쿼터급 중고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마하 MT-03, 혼다 CB300R, 혼다 레블 500 이 정도 중고가 추천할 만합니다. 여기서 간과해야 할 사실은 스타일, 디자인 본다고 공랭식 이런 거 고르면 망하는 거죠.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이쁘다고 혼다 300C나 로얄 엔필드 고른다면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더럽게 오토바이가 안 나가고 무겁습니다. 둘째, 수량 대비 성능도 현격히 떨어지는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중고 가격이 싸게 구입한 만큼 연식이 지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냥 연습용으로 생각하시고 투자비를 더 줄이려면은 아예 예전 국산 125나 250cc 중고 오토바이를 한 50만원 내외 썩음썩음한 것으로 구입하셔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연습 다 하시고 그냥 꼬물로 팔아도 20만원은 나오죠. 하여간 중간 거쳐가는 브릿지로 생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오 따지고 스타일 따지고 그런다면은 출혈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어차피 연습하는 것 넘어져도 보고 깔아도 봐야 실력도 금방 늘죠. 처음부터 새 차 사면은 제꿍할까 긁힐까 겁나서 살살 기어다니고 아끼고 해봐야 결국은 실력은 전혀 늘지 않고 오토바이 모시고 사는 습관만 생깁니다. 무조건 연습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중고 오토바이를 고르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보를 벗어난 중수의 선택. 저배기량으로 가지고 놀 정도로 실력이 늘어났다면은 하고 싶은 것이 생기거나 본인이 취향이 어느 쪽인지 대충 알게 될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저처럼 장거리 라이딩을 가고 싶기도 하고 캠핑 장비를 신고 캠핑도 하고 싶고 임도나 산도 타고 싶고 번쩍이는 리터급 오토바이를 타고 뽐도 내고 싶고 고속으로 달리고도 싶고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것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런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할리 타고 고속으로 달리고 싶거나 골드윙 타고 인도를 가고 싶거나 한다면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고수 라이더들이 기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을 하고 오래 타실 거라면은 가급적 신차를 구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고차를 고를 경우 차량 가격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손보면은 솔직히 신차 사는 것이 편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단종된 화석을 사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라이딩이나 캠핑을 좋아하는 라이더,
솔직히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는 투어러나 크루저가 답인데 요즘은 멀티 기종들이 워낙 잘 나와서 멀티가 훨씬 더 편합니다. BMW 1300GS가 괜히 잘 팔리는 것이 아니죠. 아메리칸 크루저의 대표 할리도 300km 중반이고 할리 투어러는 400km가 넘습니다. 가볍다는 골딩도 350km는 넘죠. 이게 달리면 무게를 못 느낀다고 하는데 그거 다 뻥이죠. 오토바이 잘 타는 사람만의 이야기죠. 무거워서 추단도 힘들고 결정적으로 코너링이나 서행시에는 엄청 부담되고 힘듭니다. 그나마 골드윙은 DCT나 후진 기어가 있어서 기어 변속에 대한 부담감이나 주차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은 할리는 클러치도 유압이든 기계식이든 무겁고 시내에서 잠깐만 운행을 해도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멀티 기종 중 리터급 풀 멀티 대피 기종인 BMW 1300GS도 250kg이 안 나갑니다. 코너나 산길에서 운동 성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렵하고 가볍죠. 그리고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고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더 가벼운 기종을 원한다면은 혼다 트랜스알프, NC750, 아프리카 트윈, NT1100, 스즈키 브이스트롬 650, 800D, 1050D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가벼운 기종으로 많은 쿼터급 기종들이 요즘에 속속 출시하고 있죠. 혼다 NX500, CF모토 450MT 쿼터 멀티들이 속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입맛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폼생 폼사를 하고 싶은 라이더용, 폼생 폼사용은 남의 눈을 의식하기 위한 취미생활을 하실 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비싼 거 사셔서 폼나게 타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공통점이 좀 있죠. 고속주행을 원하는 라이더라면은 40, 50대에도 가끔은 끓는 피가 남은 분들이 속도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리터급 4기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미들급이나 2기통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기종은 스즈키 S1000SX, 야마 트레이서 9 GT, BMW S1000XR,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 이와 같은 멀티와 혼합된 형태의 고속용 오토바이들이 운전 자세 등이 편합니다. 2기통으로 속도를 내는 오토바이들은 많이 없죠. 그리고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알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중년에 알차는 허리, 손목, 목 엄청 아프죠. 한마디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속형 편한 오토바이를 원하는 라이더, 막 번잡하고 기어 변속하고 관리하기 힘든 오토바이는 딱 질색인 라이더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스쿠터가 최고입니다. 거기다 요즘은 고배기량 스쿠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이딩하는 맛이 있는 스쿠터들이 많습니다. 혼다 포르자 350, 750 DCT, 야마 엑스맥스, T맥스, 스즈키 버거만 400 이런 부류들이 여기에 속하죠. 특히 혼다 포르자 ADV 750은 수동 기반의 DCT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또한 비즈니스 배달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존테스 쿼터 스쿠터도 잘 살펴볼 만하죠. 또 스쿠터의 장점인 클러치가 없는 편안함 뿐만 아니라 텐덤하기도 아주 좋고 방풍 성능이 아주 좋아서 장거리 라이딩에도 엄청 편한 오토바이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오토바이를 선호하는 라이더, 나이가 있는 우리는 지금의 체력이나 근력에서 오토바이가 가벼울수록 추단하기 편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트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시트고는 오토바이 다루는 실력이 늘면은 시트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나이가 먹을수록 힘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오토바이가 더 다루기 힘들고 타기도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가벼운 오토바이를 타라고 주위에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혼다 레벨 500, 1100 DCT, NT 1100 그런 오토바이들이 대표적인 오토바이일 겁니다. 미들급 네이키드들도 편하고 가볍게 타기 좋은 오토바이들도 많죠. 경제적인 운영비를 원하신다면 중국산 쿼터나 미들급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세사리가 알리에 다 있고 가격도 상상 이상으로 싸죠. CF모토 450MT 전면가드가 10만원대입니다. 혼다나 스즈키 전면가드는 거의 100만원이고 BMW는 그보다 훨씬 비싸죠. 엔진오일 내 손으로 갈면 되고 고장나면 부품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좀 만질 줄 알아야겠지만요. 오토바이를 30년 이상 오래 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다들 하는 이야기는 이제 더 나이 먹으면 포르자 750이나 혼다 트란스알프, 쿼터급인 멀티 CF모토 450MT 같은 가벼운 오토바이를 탈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에 450MT 리뷰할 때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볍고 추단도 쉽고 편하다고 칭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편한 것이 최고고 젊은 시절에는 오토바이에 몸을 맞춰 탔지만은 이제는 몸에 맞는 오토바이가 좋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되면은 장비로 따워야 할 나이가 중년이죠.
오늘 이야기는 중년에 입문한 초보 라이더가 거쳐가기 좋은 오토바이와 정착하기 좋은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폼사보다는 실질적인 라이딩을 즐기는 사회적 풍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빨리 정착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날렵다고 난닝구만 입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라이딩 나가시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 보호대가 있는 메시 자켓 꼭 입고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난닝구만 입고 타다 다치면 답 없죠. 장마가 지나가면 한동안 더워서 오토바이 타기 힘들 시기가 왔습니다. 다들 건강 챙기시고 일사병, 열사병 조심하시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